지금 아시아 8개국의 거리가 온통 맛있는 냄새로 진동한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모두 거리로 집합. 독특하고 진귀한 볼거리는 물론이요, 맛있게 빠르게 다양하게 삼박자 척척척. 개성 만점, 거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리 음식 대공개. 3분의 승부, 거리 음식 총출동. 다양한 먹거리와 재미있는 볼거리가 가득한 중국. 거리는 온통 축제가 한창이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분들도 거리 음식 먹다 만나셨나요? 거리 음식의 진수를 찾아 도착한 곳은 중국 사천에 위치한 진리고가. 이름 그대로 400여 미터의 골목을 쭉 거리 음식의 진수를 보여준다는데, 진리고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머머머머머, 이분 복장 한번 특이하시다. 야, 장비가 말하노니 이곳으로 와서 내가 만든 장비 육포 맛을 보도록 하여라. 21세기의 장비라고요? 삼국지의 용맹한 장수 장비가 싸움에서 승리할 때면 직접 소를 잡아 육포를 만들어 많은 병사들에게 나눠줬다는 장비 육포. 이게 바로 그 당시 기록인데요. 여기 요리법과 보관법이 다 적혀 있는데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 비법이 궁금하기만 한데 짭조름하면서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는 장비 육포. 사람들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매운맛, 달콤한 맛, 과일맛 등 조리법 따라 종류도 가지가지.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에 반해서 장비 아저씨를 또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맛이 어떠냐? 새로운 장비 육포가 나왔으니 많이 먹어라. 다양하게 사봤어요. 도대체 몇 가지 맛을 사신 거래요? 진짜 많다. 이분은 지금 방금 만든 장비 육포 사셨나봐요. 맛이 어떠세요? 정말 씹는 맛이 일품이에요. 내가 장비가 된 기분인데요. 맛있는 아시아팁에 딱 걸린 게 있으니 이거 뭘까요? 어머머, 100개씩이나?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 보니까 어디서 파는 건가 본데. 아니, 맛있는 아시아팁도 좀 보여주세요. 자, 어떤 모양이라도 다 만들어 드립니다. 중간에 딱 걸렸다. 닭 모양 당첨. 진짜로 닭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디? 어머머, 작은 국자가 지나갔을 뿐인데 예술이다. 이게 바로 그림처럼 그려서 만드는 설탕공의 화탕런. 너무 아깝다. 짜릿한 기분이에요.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화탕런, 원래는 중국의 제사용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사천 지역의 특산 공예품. 어머, 금방이라도 용이 승천할 것 같다. 거리 음식이라기보다 하나의 공예품이라고 생각해요. 5년째인데 이젠 설탕으로 못 그리는 그림이 없어요. 아유, 우리 꼬마 아가씨 좋아하는 것 좀 보세요. 어느새 예쁜 나비 한 마리 완성됐네. 꽃향기 나요. 예쁘다. 고맙습니다. 화탕런의 신기함과 화려함은 계속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며 작업에 열중하는데, 손놀림 예사롭지 않죠? 장미다! 누구를 줄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 장미가 진짜 꽃보다 더 예쁘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맛있는 거리 구경에 푹 빠져있을 때쯤, 이 소린 뭐예요? 미니 연주회라도 하시는 건가? 뭔가 알리는 신호 같기도 하고. 이때 뚜껑을 열던 이 속살 하얀 요리를 꺼내는데, 이게 뭐예요? 챙떡이라오. 챙챙챙챙 소리를 들으며 먹는 챙떡. 육각 대나무통에 쌀가루와 팥소를 꾹꾹 눌러 담아 증기에 쪄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소리가 바로 챙떡 완성이요 알리는 소리. 잘 쪄진 챙떡은 대나무 잎에 싸서 가진 양념을 올려주는데, 감사합니다. 이 양념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여긴 또 뭘 파는 것일까? 고소한 콩가루 위에 올려진 저것은 궁중에서 즐겨 먹었다는 용수염. 꿀과 엿기름으로 반죽한 꿀타래를 콩가루 위에 놓고 팔자 모양을 그려가며 늘리기를 반복하는데, 정말 용수염이 될까? 점점 모양을 완성해가는 용수염. 아직 멀었나요? 거의 다 돼갑니다. 약 10분간 팔자 모양을 그리며 늘리기를 반복한 결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18,000가닥의 실보다 가늘고 용수염보다 더 가늘다는 용수염. 꿀털의 반죽이 10배 이상 늘어나 입안에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이라는 용수염. 크기가 커졌죠. 친구야, 용수염 완성이래.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기 위해 나눠보는데, 아저씨 빨리 담아주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보는 용수염. 입안에 넣기 전에 사르르 녹아버리는 달콤한 맛. 어때요? 정말 달콤하고 너무 빨리 녹아서
입을 대는 순간 다 녹아버렸어요. 꼬마 장비님, 진리고가 다음 거리 음식 소개해 줄래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아, 무슨 소리야? 이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요? 막구려. 뭔 소리가 이렇게 커요? 네, 3대포 소리예요. 이게 바로 진리고가의 명물 3대포. 삼천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요란하고 큰 소리를 자랑하는 3대포. 박자 좋고 3번 던져서 3번 소리가 나니까 3대포죠. 맛있는 떡이 된답니다. 쫄깃한 찹쌀떡을 주물럭주물럭 기름에 한번 구워주고 주먹만한 크기로 떡을 떼어낸 후 목적지를 향해 던져보는데 콩가루. 저 소리였어요? 제 3대포 터진 놀랐네. 거예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다는 3대포. 고소한 콩가루에 달콤한 꿀까지 가득한데 먹여주기까지 하니 최고의 맛이겠다. 정말 최고예요. 또다시 3대포 터지기 전에 맛보기 바쁘다 바빠. 그렇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소리에 3번 놀라고 맛에 3번 놀란다는 3대포. 진리고가의 3대포 터지면 떡 먹으러 꼭 오세요. 3대포 터지는 소리에 이어 이 골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예요? 꼭 먹어봐야 하는 초두부예요. 독특한 향 때문에 길거리에서밖에 못 먹죠. 아저씨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냄새 괜찮으세요? 이게 향이 아주 지독해요. 코를 뻥 뚫리게 해준다니까. 고약한 냄새로 입맛을 당기는 초두부. 초두부는 야채 삭힌물에 한 달 정도 두부를 담갔다가 조리해 먹는 것으로 중국 전통 발효식품이다. 냄새는 좀 지독할지 몰라도 맛은 최고예요. 여자들이 더 좋아해요. 초두부에 매콤한 소스까지 발라 먹으면 맛이 독특하다. 그게 초두부 맛이야. 너무 맛있는 건 친구랑 나눠 먹어야죠. 초두부 맛 최고예요. 초두부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아시아 팀을 맞이한 일본의 북공연단. 아기자기한 일본의 거리 음식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라고요? 왼쪽으로 가라고요? 어디요? 이곳은 일본 도쿄에 위치한 우에노 시장. 도쿄에 남아있는 유일한 재래시장이라는데 다른 집과 달리 노란 종이에 빨간색 글씨로 시선을 확 사로잡는 곳. 천엔이라고 적힌 종이를 따라 내려가 보니까 차곡차곡 쌓여있는 저것. 다양한 초콜릿? 천엔? 초콜릿? 이 가게가 바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서비스! 넣고 또 넣고 한 봉지 가득 쉴 새 없이 담아주기 퍼주기까지 하는 아저씨. 한 봉지에 초콜릿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12가지 정도 한 봉지 1,000엔입니다. 12가지 다양한 맛의 초콜릿이 한 봉지 가득 담아 1,000엔. 우에노 시장에서 모르면 안 될 정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초콜릿에 손에 잡기만 하면 하나 더 서비스. 한 봉지 가득 담아야 기분이 좋아진다는 아저씨.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주 조금 남아요. 사장님은 이 봉지도 작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저씨 많이 파세요. 우에노 시장에 왔으면 이걸 꼭 먹고 가야죠. 조리장에 현란한 손놀림. 김가루까지 뿌려주는 센스. 최고예요. 예. 일본의 대표 간식 타코야키의 크기가 굉장하다. 폭탄이에요. 폭탄 타코야키예요. 보통 타코야키보다 무려 5배 이상의 크기하며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만도 메추리알, 오징어 다리, 햄떡, 버섯 무려 10가지 이상. 쉴 새가 없이 들어가네.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폭탄 타코야키. 모양도 폭탄, 재료도 폭탄. 모든 게 크고 많다고 해서 폭탄이래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속까지 잘 익는 게 제일 중요한데 모양 그대로 뺑그리를 돌려가며 구워내는 게 포인트.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에 마요네즈 공격. 근데 한국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는 타코야키도 있다고 해서요. 보여주세요. 주방에서 뭔가를 꺼내오는 조리장. 자 보세요. 김치입니다. 아주 잘 익었죠? 잘 익은 폭탄 타코야키 위에 김치 가득 올리고 조리장에 특제 소스 발사. 매운맛을 더하는 마른 고추에 고소한 김가루 뿌려주면 완성. 한국의 김치는 폭탄 타코야키와도 잘 어울리죠. 넘버원.
신명나는 풍악과 함께 시작된 고공 줄타기. 주리에서 제주꾼이 걸어다니며 노래하고 춤추고 재담을 하는 제주놀이로 중요 무형 문화재 제58호로 지정돼 있다. 오, 아슬아슬해. 보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고공 줄타기 감상하실까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고공 줄타기 어떠셨어요? 자, 줄도 잘 탔으니 한국의 거리 음식 찾으러 가볼까요? 있을 거 다 있고 없을 거 같은 것도 다 있다는 남대문 시장. 오, 어느새 오후 5시인데 남대문 시장에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괴짜 아저씨. 아니,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에 입맛까지 괴짜 아저씨의 매력을 밝혀라. 한 개는 1,000원이고 세 개는 3,000원. 괴짜 아저씨 말솜씨에 찾아온 손님들 웃음으로 기분 좋아지고 탁탁 박자 맞춰 맛 좋은 어묵 하나 춤추듯 보글보글 끓는 기름에 샤워해주면 맛도 네 가지 입맛대로. 재미 2배, 맛은 4배. これを食べなければお返ししますよ。Very delicious. instead of ham, shrimp, instead chili, fish cake, delicious. 이어지는 30초 길거리 한국어 강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은 안 통해도 괴짜 아저씨 어묵 하나면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일본말 하면 지금 시간 건니치와. 중국말 하면 니하오. 태국말 하면 사바디카. 그냥 영어로 하면 하와이. 폰만 잡는 거지. 폰만 잡아야 오, 진짜 4개국어네? 입맛 까다로운 외국인들도 어묵 맛에 홀딱 반해 너도 나도 하나씩 먹어보는데 부드러운 속살에 감춰진 오동통 새우살이 한 입에 쏙 나눠 먹으니 더 맛있겠다. 맛있어요. 한국 맛 최고예요. 맛있어요. 맛있어. 일본에서 못 먹어본 맛이에요. 여기저기 맛있다는 탄성에 아저씨 기분도 절로 업. 팬들을 위해 기념 촬영 서비스. 한 번 손님은 평생 손님 된다는데. 10년 전에도 오고 총각 때 왔는데 지금 벌써 애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 아이들이 커서 단골 손님이 되겠네요. 어머머, 아니 어묵 튀기다 말고 뭘 꺼내시는 거예요? 이건 색소폰? 남대문 시장에서 어묵 하나 먹으며 듣는 색소폰 소리.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도 괴짜 아저씨 어묵 맛을 즐기러 온 사람도 감미로운 색소폰 소리에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좋죠. 멋지잖아요. 아니 가는 길을 멈추게 하잖아. 혼자 지나가던 손님도 저거 좋아하고 음악을 다 도표적 다 좋아하시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남대문 시장엔 아저씨의 고슬픈 색소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국적인 풍취가 물씬 풍기는 태국. 태국의 맛있는 거리 음식을 소개시켜준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머, 너희들이구나. 안녕하세요. 맛있는 아시아. 정말 많은데 오늘 안에 다 소개할 수 있으려나? 이곳이 바로 태국 제1의 매력 만점 수상시장인 담넌 사두악 수상시장. 라마 6세 때 만들어진 운하 이름으로 다양한 물건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맛있는 수상시장 음식 맛보세요. 여기서 최고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는데 그 태국 미니 빈대떡이에요? 이건 어떠세요? 야자수 시원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배도 탄 김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여행이 시작되고 여행이 끝나는 곳. 젊음과 열정, 낭만과 추억이 공존하는 태국의 카오산 로드.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거리라 불리는 이곳은 연일 볼거리 천국, 싸고 맛있는 거리 음식의 천국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상천외한 패션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태국 인력거 삼러 등장. 아저씨 멀리서도 알아보겠어요. 나야말로 카오산 로드의 마스코트지.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배낭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카오산 로드만의 거리 음식 공개! 카오산 로드의 리어카 음식에 주목하라! 바퀴가 서는 곳이라면 거리 가득 맛있는 냄새 풀풀 풍기며 손님 맞이 준비 끝! 길거리 음식하면 카오산이죠. 이번엔 먼저 소리로 시선을 끄는 아저씨. 안에 뭐가 들어있대요? 작은 구멍에서 하나씩 꼽는 저것은 추억의 아이스 케이크? 맞죠? 어릴 때 먹던 거. 맛있는 딸기 맛이에요. 아이스 케이크.
짜잔! 추억의 아이스 케이크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얼음. 과일 맛 나는 시럽을 구멍 뽕뽕뽕 뚫린 막대통에 부어주고 손잡이용 막대 꽂는 거 잊지 마세요. 저렴한 가격에 2개를 먹을 수 있어요. 낮보다 더 환하다는 카오산 로드의 밤거리가 시작됐다. 어머머, 그 소리 뭐예요? 두꺼비 소리예요. 아침부터 시작된 여행으로 피로가 쌓였다고요? 태국 최고의 마사지를 받아보시라. 전문 마사지사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뭉친 여독을 풀기엔 최고라고요. 그나저나 야식 언제 먹어요? 이거 구운 계란이네. 맛있겠다. 근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닭 부위별로 파는 곳이에요. 이거는? 이건 닭 날개고 이렇게. 이건 닭똥집. 이건 닭 가슴살이고. 그럼 내가 퀴즈 하나 낼까? 이거는 어느 부위일 것 같아요? 다리요? 다리 잘 아는구만. 몸으로 직접 설명하니까 더 맛있겠지. 카오산 로드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봉지 음료수. 가슴까지 상쾌해진다는 콜라 한 병을 따더니 봉지에 어머머머 어떻게 넘친다. 이모가 안 해주니까 다 흘렀잖아요. 5가지 음료수 팔고 있는데 플라스틱 컵은 비싸. 봉지 한 잔이면 싸고 또 시원하게 마실 수 있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다. 걸려있는 현수막부터가 시선을 끄는 이 가게의 정체는 태극기, 친절한 한국어 간판, 한국말까지? 아저씨가 가까이 오라는데 왜들 망설이시나. 심지어 놀라는 모습까지. 아저씨 뭐 파시는 거예요? 전갈이에요, 전갈.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곤충과 벌레들. 이곳에서 파는 것만 해도 10종류 이상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아시아 현지 리포터 긴급 투입. 제일 맛있는 건 정갈이에요. 잘 튀겨진 정갈의 집게발을 한 입. 바삭해요. 어머, 이번엔 몸통을 드시네. 어머, 어떡해. 태국 카오산 거리에서 맛본 정갈 어떠세요? 고소해요. 끝내줘요. 아시아 8개국의 재미있는 시장 구경은 계속되고 이번에 찾은 시장은 베트남 벤다이 시장. 호치민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식 시장으로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화교들이 만든 시장이다. 시장 상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있으니 큰 쟁반에 받쳐 어깨에 이고 가는 저것은 바로 벤다이 시장 상인들이 즐겨 먹는다는 3층 찬압 도시락 껌헙. 도시락 시키셨어요? 아슬아슬하리만치 쌓은 도시락을 한 손과 한쪽 어깨만을 의지해서 든거하며 가뿐하게 층계 오르는 거 보니까 껌헙 들기 달인이신가 봐요. 껌헙을 보니 쟁반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하루 종일 들고 움직이려면 진짜 힘들겠어요. 힘들죠. 무게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배달할 도시락이 많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어머, 이번엔 큰 쟁반에 든 15개의 껌헙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상가에 전달하라. 주소도 없는 상가 창기는 찬압에 표시된 숫자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오늘은 밥이랑 감자조림 시켰어요. 맛있죠? 밥과 반찬 그리고 후식을 하나의 도시락으로 즐길 수 있는 껌헙. 좁은 공간에서 자투리 시간을 내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인들에겐 이만한 음식이 없다고. 아니, 왜 다시 싸우세요? 주방으로 가야죠. 상인들이 맛있게 비운 껌헙을 들고 주방으로 가는 길 역시 쉽지만은 않다. 특히 층계 오를 땐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숨 한 번 쉬고 나면 무거운 껌헙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껌헙 맛의 비법이 숨겨져 있는 주방, 층층이 쌓여져 있는 도시락하며 벌써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 담아져 있는 통은 뚜껑 탁탁 닫아 다시 배달 준비 완료! 쉴 틈이 없어요. 역시 껌헙 배달의 달인답게 순식간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니, 그나저나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하루에 400여 개 정도 배달하려니까 안 바쁠 수가 없죠. 벤다이 시장에서 맛있는 껌헙을 먹고 싶으면 3층으로 쌓은 쟁반 든 사람을 찾으세요. 아시아를 통틀어 시장 규모론 최고라 자랑하는 이름도 긴 쪼드리 히라싱 홀세일 베지터블 마켓. 차에 사람의 손까지 너무 복잡하다. 머리를 활용하라. 보따리짐은 물론이요, 과일에 감자에. 아유, 아줌마 앞에 조심하세요. 여기 시장은 미로처럼 생겨서 아주 복잡해요. 세상의 모든 채소 종류는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채소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으로 시장 골목마다 인도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채소들과 함께 한 번도 못 본 채소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둘러보니
기운이 조금 출출한데 맛있는 길거리 음식 어디 없을까요? 어머머, 이게 뭐지? 탁탁 털어주는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자나요. 시장에서 간식거리는 최고죠. 고소한 맛이 아주 좋다니까요. 잘게 다진 무를 넣고 싹이 살짝 올라온 생콩 자나에 인도 대표 향신료인 마살라가루 솔솔 뿌린 후 소금으로 간을 맞춰 탁탁탁 반동을 이용해 섞어주면 자나 완성. 종이 스푼에 알맞게 담아 한 입에 톡 맛있겠다. 자라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을 못 갔거나 했을 때 먹으면 참 좋아요. 하루 종일 사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자자, 간식은 먹었고 시장 구경 더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거 뭘까요? 혹시 이 빨간 수건 안에 있는 저거 채소 카레밥! 곱게 다진 채소와 크게 썬 감자와 함께 매콤달콤 카레 소스를 넣은 밥!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채소바단 감자와 카레를 많이 넣어 정말 맛있지. 인도 거리 음식의 특징은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 판다는 거. 저울보다 많이 줬어요. 여기에 입맛에 따라 매콤한 맛 더하는 마살라가루 솔솔 뿌려 먹는 그 맛은 밥맛이 끝내줘요. 한편 뒤쪽에 앉아 뭔가를 따라주고 있는데 얼음까지 지금 뭐 파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물이에요. 채소 카레밥 아저씨가 장사가 잘 되면 저도 덩달아 잘 돼요. 먼지가 들어갈까봐 빨간 수건을 덮은 생수통. 얼음이 올려져 있는 것은 아이스 생수. 생수 한 잔에 1루피, 한 잔 사면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마실 수 있다고 한다. 아주 시원해요. 아유, 시장 안에 사람들로 가득하고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대체 뭘 파는 곳이길래 그럴까? 담배 파는 거 맞아요? 판이에요? 판 알아요. 판. 인도 사람이면 누구나 식사 후 꼭 한 개 이상은 씹는다는 인도의 소화제 판. 박하 맛이 나는 빌랑나무 잎에 각종 향신료 뿌려서 싸주면 판 완성! 소화제 역할도 하고 담배 대신 씻기도 해요. 와, 큰 입상 위엔 더 다양한 소스들이 들어가네요. 입 크기에 따라 어떤 소스를 고르느냐에 따라 가격은 다 다르다고. 주문한 순서에 따라 하나씩 받아들고 입속 깊이 넣어 오물오물 씹어주는데 아저씨 맛이 어떠세요? 아, 나도 궁금하네. 빨리 말해보라고. 박하 맛이 좋은데 괜찮아요. 판을 쏘면 소화도 잘 되고 졸음도 안 좋아요. 일본의 거리 축제로 문을 연 맛있는 아시아. 왠지 요즘과는 사뭇 다른 복장들이죠. 일본 교토의 3대 유명한 맛집이 중 하나인 지다이 맛집이 교토의 1100년간의 풍속을 시대별로 보여주는 거리 퍼레이드로 마치 풍속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 거리 음식을 찾아 도착한 곳은 일본의 오사카. 벌써부터 거리 곳곳 맛있는 냄새 펄펄 피어나고, 아니 장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 저것은 먹어보기도 전에 알록달록 생긴 모양에서부터 시선 사로잡으니, 아니 이게 무슨 거리 음식인가요? 파르페예요. 얇은 밀전병에 갖가지 과일과 야채, 아이스크림 등 입맛에 따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파르페란 프랑스식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일 등을 번갈아가며 유리잔에 담아내던 것을 밀전병 파르페로 재탄생. 일본에선 거리 음식으로도 큰 인기몰이 중이다. 이 가게에서 만든 파르페 종류만도 무려 50가지. 자자 빨리 만들어봐 주세요. 딸 반죽된 밀전병을 얇게 펴주고 복숭아, 생크림 그리고 딸기맛 아이스크림까지 빙그르 돌려주면 딸기 아이스크림 파르페 완성!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파르페. 다양한 맛으로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최고라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어요. 하나, 둘, 셋. 맛있어요. 하나, 둘, 셋. 맛있어요. 일본 오사카 제1의 먹자거리인 도톤보리 거리. 여기가 음식 천국이었구나. 도톤보리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일본 대표 간식 타코야키. 문어를 넣어 구운 타코야키는 오사카에서 처음 시작됐다는데 이 집이 제일 유명한가 봐요. 맛있어요. 일본의 넘버원 맛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는 단 하나. 쫄깃한 문어살 하나가 탁구공만한 타코야키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데 지글지글 보글보글 타코야키 잘도 익어간다. 저희 집은 타코야키로만 40년째입니다. 타코야키에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와 녹차가루, 부들부들 같이 오붓이 살포시 올려주니 문어살의 쫄깃함과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의 환상의 조화. 와, 정말 맛있겠다. 정말 최고라고요?
귀여운 남학생들 타코야키 들고 기념사진 찍고 덩달아 사장님까지 김치. 타코야키 최고예요. 오색찬란한 조명이 켜지고 중국의 밤이 깊어갈 때쯤 낮보다 더 활기차다는 북경의 왕우징 야시장. 저 불빛과 이 냄새, 밤문화에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이 있다. 저희 나라에는 없는 밤문화라서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죠. 이렇게 많은 거리 음식이 있다니. 자자, 맛있는 아시아에서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왕우징 야시장은 구경하며 한편하게 즐길 수 있는 꼬치 요리로 아주 유명하다고. 목소리 한번 신기하죠? 양고기 맛있어요. 맛있다는 말에 덥석 사서 먹어보는데 아니 정말 맛있어요? 고기 맛이 쫄깃하고 짭짤해서 정말 맛있어요. 외국 손님들의 눈길을 한 번에 확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아니 이건 바다의 별 불가사리. 곤충들 일렬 정도 헤쳐모여 당장이라도 꿈틀거릴 것만 같은 진해 역시 꼬치에 가지런히 꽂혀져 있고 태국에서 만났던 전갈까지. 처음 봤어요. 정말 신기한데요? 네. 통안 가득히 꿈틀거리는 것도 바로 전갈. 살아있는 전갈에 꼬치를 꽂아 펄펄 끓는 기름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한번 치고 많이 먹으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으세요. 예뻐요. 모두 망설이고 있을 때 등장한 한국 아줌마. 용감하게 전갈꼬치 튀김 하나 받아들긴 했는데 살라고는 먹었는데 아이 먹으려고 사신 거겠죠.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니요, 처음. 어디로부터 먹어야 될까? 꼬리? 맛있어요? 오케이. 메뚜기 튀김 맛, 메뚜기 볶아놓은 맛. 왕우징 야시장의 맛있는 밤은 계속됩니다. 3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인도 수도 델리. 동쪽 거리로 가다 보면 거리 중심부에 등장하는 건축물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디아 게이트.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독립 약속을 믿고 참전했다가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위령비로 10년 만에 완공된 인디아 게이트에는 9만여 병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자, 이제 그럼 맛있는 길거리 음식 찾으러 거리로 나가볼까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인산일해를 이루는 델리의 거리. 바로 눈에 띄는 거리 음식이 있으니 튀긴 빵에 카레 소스 묻혀 잘게 부수고 감자를 올린 후 산뜻한 요거트 소스에 마살라 소스 좀 더 올려주면 바삭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일품인 카스타가 쪼리 완성이요. 자, 일단 한번 맛을 보는데 과연 그 맛은? 아주 맛있어요. 인도에서는 아침에 먹는 길거리 음식이죠. 남자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에요. 남자들의 거리 음식이 있다면 여자들의 거리 음식도 있는 게 당연. 그것이 바로 골가파. 속이 빈 공 모양의 튀김의 가운데 구멍을 톡 뚫어 감자를 넣고 달콤한 레드 소스와 녹색의 매운 칠리 소스 살짝 묻혀주면 골가파 완성. 골가파는 하나씩 먹는 재미가 있어요. 감자와 함께 소스가 찰랑찰랑. 골가파 하나면 매운맛과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춤춘다 춤을 춰. 공 모양이 귀엽죠. 입안에 넣으면 정말 놀라운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하나씩 계속 사 먹게 돼요. 그리고 인도를 다시 찾게 만드는 맛이 있다는데 왠지 이분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도 홍차 차이예요. 골목 구석구석의 차이 가게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는 차이. 먼저 냄비 가득 우유를 넣고 설탕과 향이 좋은 차잎을 5숟가락씩 넣어준다. 3분의 1쯤 졸여졌다 싶으면 컵에 똑같이 따라준다. 네, 제 동생이에요. 전 차이를 끓이고 동생은 배달을 하죠. 그렇다면 인도에서 그 유명하다는 차이차 배달 소년이 동생이었군요. 형님이 맛있게 만든 차이가 식을까 걸음이 빨라지고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시장 구경하며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차이 배달 완수. 배달에서 마시는 인도 차이의 맛 어떠세요? 차가 진해서 나른할 때마다 한 잔씩 배달해서 먹고 있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인도 차이가 생각날 때 형제 차이집을 찾아주세요. 거리 시가 행렬이 시작되고 인도의 힌두 교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두르가 푸자 축제.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두르가를 위한 축제로 두르가는 모든 신들의 권능을 한 몸에 가진 최강의 여신을 뜻한다. 축제가 열리는 9일 동안 힌두 교인들은 각 가정마다 두르가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고 마지막 날에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거리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두르가 푸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소고기, 양파 등등 금기시되어 이런 음식이 많기 때문에 이때 먹으면 가장 좋은 거리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얘들아 소개 좀 해주겠니? 소개를 받고 찾아간 곳은 인도의 한 거리.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튀겨내고 있는 이것, 인도식 감자튀김인가요? 축제 기간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금기식이 많아져 먹을 게 없는데 이건 아주 맛있어요. 인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감자를 한 입 크기로 잘라 기름에 튀겨낸 후 노란 칠리, 짜투카살라, 지리, 후추, 소금을 적당히 넣어준 후 라임 하나 듬뿍 짜주고 골고루 섞어주면 매콤한 알루첩 완성이요. 매콤하면서도 아주 맛이 좋아요. 축제 기간에 주로 먹기 때문에 더 특별하죠. 특별한 만큼 자주 찾게 된다는 알루첩.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콤한 감자튀김 맛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 바삭바삭한 감자 맛이 너무 좋아요. 축제 기간엔 더 맛있어요. 베트남의 아침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메콩강 일대.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유명하다는 베트남 커피를 메콩강 배 위에서 한 잔 받아 들고. 근데 수상시장에서 물건 사려면 어떻게 보고 알아요? 저기 봐요, 저기. 우리 배에선 이거 팔아요. 장대에 꽂혀져 있는 물건을 보고 알 수 있다는데, 입에는 호박, 사과, 마늘, 감자, 배추까지 만물상이 따로 없다. 수상시장 주변으로는 여러 채의 수상 가옥이 있어서 다양한 먹거리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아침밥을 못했어. 그 돼지 내장죽 여기 한 그릇 먹어. 줄게. 그럼 여기서 잠깐 베트남의 수상 가옥 그 내부를 구경해 볼까요? 메콩강에서 벌써 30년째 사는데 아주 아늑해요.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은 방엔 TV에 오디오, 작은 부엌에는 가스레인지까지 정말 없는 게 없다.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우리 아이들만 있으면 된답니다. 이번엔 베트남 거리로 나가볼까요? 간편한 식사를 즐긴다는 베트남 사람들이 즐기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데, 그건 바로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 반미. 맛도 있고 간편해서 좋아요. 아까부터 거리를 시끄럽게 하는 이 기계는, 그건 나무줄기 아닌가요? 베트남 거리 음식 중 반미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사탕수수 주스 능미야. 더운 날씨 속 얼음 동동 띄워 사탕수수 주스 능미야 한 잔이면 정말 시원하고 목마를 때 최고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베트남의 한 대로변. 100m 간격으로 똑같은 미니 가게, 그 옆으로는 뭔가 맛있게 먹는 사람들 하며, 애기야 맛있게 먹고 있는 게 뭐니? 혹시 여기서 파는 건가요? 개구리알 화채예요. 식용으로 만든 개구리알에 갖가지 젤리를 넣어 달콤한 소스 뿌려 완성한 개구리알 화채 승싸오. 친구와 나란히 앉아 먹는 그 맛, 입안에서 달콤하게 톡톡톡 터지는 맛이 일품이란다. 주문과 동시에 음식이 바로 나온다는 초스피드 베트남 거리 음식. 미니 프라이팬에 쫘르르 지글지글. 이건 혹시 빈대떡? 이게 바로 베트남 빈대떡 반새우. 코코넛 밀크에 쌀가루, 녹두가루 넣은 반죽에 돼지고기, 새우, 숙주를 얹어 바삭하게 구워내면 반새우 완성. 와, 맛있겠다. 크기가 작다고요? 5개씩 먹으면 배부르지. 잘 구워진 반새우는 반을 접어 다시 한번 구워주는데, 거리엔 고소한 부침개 냄새에 진동하니 제 아무리 초스피드 자랑하다지만 너무 기다린다. 고소한 반새우를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얇은 쌀뜨나 향초에 싸서 매콤한 역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반새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부드럽고 바삭한 맛이 좋은데요. 집에서 밥하기 귀찮을 때 여기 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대한민국 항구도시 부산. 부산 갈매기보다 더 유명해진 것이 있으니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매년 10월 부산에 세계 각국의 영화가 한자리에 집결. 부산은 그야말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영화축제의 장이 펼쳐진다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쁜 동네가 있으니 바로 부산 남포동 먹자골목. 끝이 안 보이는 골목에 오밀조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 대표 거리 음식은 모두 모여 있다는데 쫄깃쫄깃 꼬들꼬들 순대하며 매콤한 오징어와 새콤한 무김치와 잘 어울리는 충무김밥에 아니 또 뭐가 있나요? 떡볶이도 있고 냉도 있고 잡채도 있고 당면도 있고 냉면도 있고 막 충무 김밥 순대 다 있습니다. 아니 잊어보니 거리 음식 백화점이 여기군요. 정성의 맛에 후한 인심까지 모두 담아 한 접시 대령하면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한 남포동 먹자 골목에서만 볼 수 있는 일명 목욕탕 의자. 이 의자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야만 남포동 제일 맛있는 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데 목욕탕 의자? 목욕탕 의자요? 신기해요 진짜.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뭐니 해도 거리 음식의 1등 공신은 요 매콤함을 한 몸에 지닌 떡볶이. 그 맛 일본까지 소문났단다. 맛있어요. 정말 매운데요. 책 보고 왔어요. 일본 관광 책자에 소개될 정도로 남포동 먹자 골목의 인기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1인분. 1인분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아주머니의 일본어 실력은? 1인분. 2인분. 뭐 그냥 1인분, 1인분 하지. 우리가 많아 그냥. 어찌됐든 주문은 정확했으니 만사 오케이. 책에서만 보던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데 맛이 어떻습니까? 매워요. 맛있어요. 어때요? 지금 순대랑 떡볶이랑 김밥이랑 다 먹었거든요. 지금 너무 배불렀는데 식혜로 입가심하니까 아주 좋아요. 동남아시아 제1의 대도시이자 인도네시아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카르타. 대도시라 거리 음식이 전혀 없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높은 빌딩 숲 사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가게는 국수를 삶는 걸 보니 혹시 국수집? 아니 근데 국수를 어디서 꺼내시는 거예요? 서랍이요. 국수 넣어왔지. 윗서랍? 아이 그냥 잡동사니밖에 없어. 별걸 다 보여달라고 하네. 참나. 내가 만드는 미암이나 먹고 가요. 난 뭐든지 손으로 한다고. 준비된 닭고기 육수통에 야채 넣어 끓이다가 면을 넣고 함께 데쳐준다. 가진 양념에 고기 올리고 인도네시아 매운맛 대표 소스인 삼바 소스 팍팍 넣어주면 인도네시아 길거리 대표 음식 미아얌 완성. 근데 소스가 최고예요. 숟가락에 덜어주는 달콤한 칠리 소스와 함께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벼 골고루 비벼 먹는 닭고기가 들어간 인도네시아 비빔국수 미아얌. 엉덩이 붙일 자리만 있다면 미아얌 한 그릇 뚝딱. 정말 맛있게 비벼진 것 같아요. 미아얌은 인도네시아 대표 거리 음식이에요. 없는 게 없다는 아저씨네 가게. 이번엔 넓은 쟁반을 꺼내나 싶더니 미아얌 3그릇 올려 길거리 음식까지 배달. 아저씨 서비스 최고다. 배달해서도 먹을 수 있는 미아얌. 한 그릇씩 나눠 들고 먹는 법이 한두 번 배달해서 먹어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 여기가 명당 자리라 점심때마다 배달해서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마지막 남은 국물까지 깔끔하게 한 그릇 뚝딱. 살짝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얼큰한 미아얌 덕분에 몸이 개운해지는 기분이에요. 어두컴컴한 골목 안 정적을 깨는 이 소리의 정체는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뿌뚜 사 먹으러 오세요 하는 거죠. 이름 한번 재밌는 뿌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수 제작한 모형틀에 고운 쌀가루와 달콤한 가루 넣어 속 채우고 증기통에 올려주기만 하면 1분 만에 오케이. 잘 쪄진 뿌뚜를 쏙쏙 빼내주기만 하면 달콤한 야식 뿌뚜 완성. 떡이 다 됐을 때쯤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뿌뚜 사 먹으러 와요. 잘 쪄진 뿌뚜 위에 코코넛 가루 솔솔 뿌려주면 뿌뚜 포장 완성. 어머나 2개나 사셨네요? 네. 밤마다 우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맛있거든요. 우. 아빠,
뿌뚜 사왔어요. 달콤한 꿀이 가득 든 뿌뚜. 아빠 생각하는 예쁜 딸이네요. 최고예요. 딸도 한 입 넣어주는데 어때? 더 맛있지? 아빠 자랑 좀 해봐. 정말 맛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야식인데 이젠 딸과 함께 먹으니 너무 행복해요. 달콤한 뿌뜨 소리에 밤은 깊어만 간다. 커다란 현수막에 큰 글씨, 동물 모양의 마크까지. 도대체 무엇을 파는 곳이길래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삐적삐적 뭔가를 골라 그릇에 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양이 이상한데 어떤 걸 고르시는지 대체 뭘 고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염소 부위를 고르면 뜨끈한 국을 만들어 드리죠. 모두 염소의 특수 부위인데요. 혀, 다리, 눈, 귀, 그리고 껍질 등을 고를 수 있어요. 먹고 싶은 염소 부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염소 특수 부위가 들어간 인도네시아 스프인 섭감빙. 껍질, 다리, 혀를 골랐어요. 몸이 따뜻해지고 점점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손님이 고른 특수 부위를 먹기 좋은 한 입 크기로 자르고 뜨거운 국물에 살짝 데쳐준다. 그릇에 담아 간장, 후추, 소금, 양파, 파, 토마토와 식물성 마가린을 넣고 염소 육수를 부어준 후 과자 종류인 은빙과 마늘 튀김인 바왕고랭을 올리면 섭감빙 완성! 그 맛이 너무너무 궁금하기만 한데 기력을 보충해주고 혈압을 올려줘 저혈압인 사람들에게 좋다는 섭감빙. 맛이 어떠세요? 고기는 쫄깃쫄깃하고 국물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임신했을 때 거의 매일 와서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계속 생각나고요. 이거예요, 염소눈. 여러 부위 중에 눈이 제일 맛있어요. 씹을 때 감촉이 젤리 같다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남자들한테 좋은 음식이에요. 물론 여자들한테도 좋지만 먹으면 정말 힘이 난다니까요. 어디선가 들리는 기타 소리는 길거리 음식만의 낭만. 인도네시아 최고의 섬 발리. 시원한 바다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고운 백사장, 여기에 아름다운 미녀들까지. 일상에 지친 그대들이여 지상낙원인 발리로 오라.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며 꼭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발리 앞바다에서 즐기는 마사지. 일상의 스트레스로 뭉친 허리, 어깨, 팔, 발리 마사지 사이 손길 한 번이면 봄눈 녹듯 녹아버린다고. 마사지 받으려면은 잠시 후에 23번을 찾아주세요. 23번. 오랜만에 여행 와서 받아보는 마사지인데요. 정말 시원하고 발리 앞바다에서 받으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마사지에 이어 토네일 아트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기분 최고예요. 맛있는 아시아 팀이죠? 그럼 짐발 안에 가보세요. 거기 끝내주는 음식이 있거든요. 발리 해변에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짐바란. 저기 뭔가 맛있는 것들이 있을 듯한데 왕새우부터 각종 다양한 해산물이 가득. 짐바란에서만 볼 수 있는 왕새우를 들고 기념 촬영은 필수. 이번엔 랍스터까지? 뭘 골랐길래 기분이 좋으실까? 랍스터 너무 좋아요. 정말 최고의 맛을 지녔죠. 환상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짐바란 최고의 맛 랍스터. 맛있는 아시아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크죠? 이 정도면 정말 최상품이에요. 짐바란에서도 이 랍스터로 요리하면 최고의 음식이 탄생된답니다. 정말 맛있어요. 힘 좀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먼저 반으로 갈라 피를 한쪽에 따라 놓는데 아니 랍스터 피는 어떻게 요리되죠?
아시는 분은 달라고 하는데 아니면 제가 먹어요. 오늘은 주방장 몫으로 하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힘이 불끈불끈 나죠. 아주 좋아요. 자, 랍스터구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속이 꽉 찬 랍스터를 반으로 가르자 저 싱싱한 살들. 손질한 랍스터를 레몬 소스에 한번 담가 석쇠에 굽기만 하면 씹는 맛이 일품인 랍스터구이 완성.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아름답게 꾸며진 식탁. 여기에 맛 좋은 랍스터구이 대령하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오동통한 살 하나 먹어보는데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바다와 그리고 별빛,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최고의 행복이죠. 이어지는 진발한 세레나데. 아름다운 경치와 음악,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지상낙원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8개국 구석구석 거리가 인정하고 거리에서 찾은 맛있는 거리 음식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거리 풍경과 함께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한 곳. 그 거리가 바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거리일 것이다.